아, 18번 유치권에 대해서. 자, 부동산의 점유자 임차인은 부동산에서 필요비, 천장에 비가 샌다, 유입비,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이럴 때는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가 깨진다고요? 임대차 계약서에서 깨지더라. 알겠죠?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 조항이 있으면 깨집니다. 자,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킨 간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커피숍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리모델링비가 5천만 들었다 이렇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원상 회복 의무했고 부속물 매수 청구면. 그래서 식당에 자질구레하게 뭐 붙이라는 식당 리모델링비 1, 2억 들어갔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이 되는 건 시공자가 건물로부터 건축되는 발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배당에는 참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배당에는 지가 이제 경매를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배당에서는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순위에 따른 배당은 또 가능해요. 강제경매는 이제 보통 배당 또 해줍니다. 자기가 낙찰이 높게 돼가지고 하다 보기에는 또 좀 받을 게 있더라 그러면은 판결문도 우리 일반 채권으로 판결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권리 신고 배당금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순서가 맞으면은 조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요. 이건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방, 사진관, 은시점 이런 건 안 된다. 자,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7번에 보면은 은행에 가면은 특히 유동화회사 이런 데서 법원에 제출한 유치권 배제 신청서 경매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 가보면은 유동화회사, 특히 유동화회사에서 많이 샀죠. 부실은 사가지고 낙찰 높기 위해서 막 법원에다가 제보를 해요. 특히 옥션원 이런 데다가, 지주 옥션에다가 뭐 유치권 배제 신청서 같은 것도 볼 수 있도록 딱 막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누려가고 보면 되죠. 가끔은 보면 되는데, 그런 거는 주로 은행이 경매 넣었다, 은행 거를 산 유동화회사가, 자산 유동화회사에서 채권을 가겠다 하면은 대부분 오픈해 줍니다. 유치권 신고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 이런 거 오픈해갖고, 자, 판단해라. 너가 요거 자료 프린트 해가지고 변호사 오늘 내라. 저 화원장 오늘 내봐라. 해가지고 유치권 성립 안 하니까 낙찰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 줄칩니다. 중요한 건. 도급인이 아닌 3차 수급인. 하청업체는 안 된다. 하청업체. 자, 이런 거요. 도급인이 배구쪽 공사를 빌딩 지락했어요. 지락해갖고 수급인이 있어요. 수급인이 있는데 보통은 1대1로 해요. 보통 도급인 수급인 계약이 1대1인데 수급인이 뭐랍니까? 자, 니 네모콘 갖다 열라. 니는 목재, 니는 세멘트, 니는 또 뭐 네모콘 세멘트 같은 말이야. 하여튼 뭐 자갈 갖다 부으라 뭐 등등등등 합니다. 20군데 하청업체. 그러면 뻥 터지면은 주로 20군데 거기에서 막 콘테이너 갖다 놨고 실에 출입 못하고 막 난리칩니다. 장구치고 북치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 도급인, 수급인은 이 공사 대금인데 수급인하고 3차 수급인은 물품 판매 대전입니다. 물품 판매 대전. 그렇죠? 물품 판매 대전을 보기 때문에 공사 대금은 아니다. 물품은 팔한다는 거고, 나무 목재, 문재기, 창구, 뭐, 털, 이런 거는 목재, 물품 판매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가보면은, 2차는 도망앞비가 얹고, 수급인 2차는 도망앞비가 얹고, 이거는 주로 3차에서 끄떡끄떡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큰 거, 병원이 200억짜리가 50억에 팔립니다. 주로 가보면은, 150억 공사한 사람들이 그 주로 수급입니다. 3차 얘들입니다. 얘들은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도급인, 수급인 딱 계약서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동합병 없고, 그 다음에 막 공사비 막 된 사람, 물품 된 사람, 이 사람은 물품 판매 대전입니다. 전기공사했다 이런 겁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유치권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고요. 자, 10번은 각종 유치권 신고하면은 예강에 대해서 이제 통지서를 받는다. 자, 그럼 19번을 보면은 19번은 이제 요건 조금 봐야 되는데 10분 쉬고 하십니다. 지금 55분이네요. 05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21번에 보시면은 21번 보세요. 온라인반 21번 보세요. 옥션원에서 경매에서 유치권 있는 물건을 검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경매에서 21번을 보니까 자, 우리 옥션원 가서 특수 물건에 쫙 보면 있죠. 유치권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유치권 여지 있는 물건 검시. 자, 있죠. 유치권 여지 있는 물건 검시. 자, 해보겠습니다. 그냥 누르니까 지금 만 경매가 움직이는 것이 여기 있네. 16,610건 자꾸 넣는다 그죠? 만 건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한 2만 건을 돌파하겠네요. 그 다음에 특수 물건을 보면은 유치권 여지 있는 물건 검색. 자, 봅니다. 유치권 여지 있는 물건 검색. 안 되십니까? 자, 검색을 하니까 378개 나와요. 나오죠? 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8%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유치권이 딱 하면은 잘 안 팔려요. 이게 안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은 유치권이 있으면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좀 배워야 이제 도저히 되지. 안 배운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정말 싸게 절반가, 반의 반값에도 살 수 있는 것이 유치권 물건이라고 봅니다. 자, 공매는 어쩝니까? 공매는 검색어. 자, 공매가 써져 있어요. 이제 공매도 검시하도록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특수 물건에 공매도 뭐 있죠? 여기 있네. 물건을 검색하기 6,088건인데 유치권 있는 물건은 검색하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안 해서 그런지 52개입니다. 52개. 공매에도 유치권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유치권 해놨죠. 그럼 이런 것들은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잘 안 팔립니다. 유치권 있으면은 일반인들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거 접근 못해요.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잘 배우셔가지고 유치권이 있는 걸 잘 찾으시면은 정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모르면은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죠? 물어보면은 내가 낙찰자 성수 확률이 80% 90%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도전하면 되겠고 제가 답은 안 줍니다. 무조건 100%이긴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이길 확률이 많다. 그죠? 한번 도전하면 좋겠다. 이 정도 답을 주지. 무조건 없다. 그거는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에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는데 그동안 쭉 흐름을 보니까 그런 경우는 막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자, 봅니다. 아파트 나왔어요. 아파트. 충남 서천군의 아파트가 한 번 떨어졌네요. 70% 떨어졌는데 보니까 뭐 유치권 뭐 어쩌고 막 써놨다 그죠? 무단 침입하면은 죽인다 나 총가했다 뭐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거 어찌해야 되느냐 이걸 어찌해야 되느냐 그죠? 요거 서천군에 요리 써놨어요. 그럼 이런 거 대출도 해줄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잘 안 주라 합니다. 머리 아프다. 괜히 해갖고 또 공사 저도 했거든요. 막 은행이 찾아옵니다. 왜 네가 대출해갖고 새끼야 뭐 어쩌고 새끼 그런 거 아니지. 그래갖고 막 은성을 높이고 막 신간하고 나 죄도 없죠.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잘됐니 못됐니 뭐 죽일 놈 살릴 놈 사모 참. 자, 봅니다. 자, 아파트도 나오죠. 여기 나오죠. 나오는데 그 중에서 검색을 하니까 유치권이 팔립니다. 번호 틀립니까? 2022에 520 한자가 틀리고요. 그죠? 저는 시력이 여러분 전까지 답입니다. 저기 15m 떨어진 것도. 와, 좋은 거 모르겠어. 시력이 안 좋아야 강의를 안 할 건데 시력이 또 참 안경 벗어비고 그냥 원인은 견과류를 많이 먹어요. 견과류 많이 드세요. 자, 봅니다. 충남에 있죠. 유치권 그죠? 아파트인데
그럼 이게 이제 지금 70%인데 앞으로 50% 30% 막 들이겠죠. 그럼 적당한 데 들어가면 됩니다. 적당할 때. 자, 어떻게 하느냐. 충남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23평, 계약도이죠. 23평. 분양은 한 32평 되겠죠. 이래갖고 이제 대지금도 있고 세무서 압류를 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떨어졌네, 그죠? 1억 4,400. 여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내일까지 입찰하고, 다음, 목요일 날 개찰하고, 다다음 주에 월요일 날 18시에 매각 결정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있네, 그죠? 여기. 그냥 볼 때는 멀쩡하죠, 그죠? 깨끗하게 한데, 이 뭡니까, 이거? 요겁니다. 유치권, 서부영리, 불분명함, 뭐 해창건설 주식회사에서 안내 경고문이 붙어가지고 3세대 무단 출입 뭐 짜고 뭐 써놨더죠. 자, 요거는 연구해야 되겠죠. 자, 이래서 요거는 여기서 이제 다른 건 없는 것 같네, 그죠? 뭐 임차인, 전입자 이런 건 없는 것 같는데 유치권이 문제입니다. 유치권이. 그럼 그거는 이제 별도로 답사를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제 가서 유치권 신고자 만났어요. 과감하게. 자, 임차인 없는 것 같아. 이제 얹고 설정은 박송자 씨가, 종자 씨가 10억 5천. 그죠? 건조당을 이렇게 뭐 해놨습니다. 그죠? 해놨고 뭐 난리네. 빚은 또 뭐 난립니다. 난리고, 요 보니까 외벽에 유치권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매각면서라 보고, 그죠? 현황 조사서라 보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공매 같으면요. 공매는 우리 건물의 임의경매가 아니고 또 뭐가 있죠? 아니, 공매 공고라는 게 있죠. 공매 공고. 이거 공매 공고 있나? 여기 있네. 자, 이 날짜 이전부터 점유해야 돼요. 알겠죠? 이후에 점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경매는 보통 요 임의경매 찍히면은 한 열흘 뒤에 뭐 집행 가서 조사를 잘하고 사진도 찍고 오는데, 공매는 요를 낳고도 이제 조사를 여러분 해봐야 돼요. 사실 이날 이전에부터 점유를 잘하고 있었는지 탐문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매 넣은 사람 잘 알죠. 이런 사람들이 잘 합니다. 그죠? 경매 넣고 옛날 담보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합니다. 돈을 빌려주니까 설정하고죠. 다음 돈을 빌려주니까 돈을 뭐 7억 10억씩 빌려줬으니까 영어 잘 알겠죠. 자, 하여튼 막 그렇다. 조심해야 되겠고. 자, 23번입니다. 23번. 유치권 질의가 있는데, 자, 이번 게 유치권에 하만에 임야인데 8월 말 변경됐네, 기일이. 자, 유치권자가 공사비 2억 5천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 점유하려면 현수막이 있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해두고 점유했다. 자, 한번 봅니다. 20에 7이고 21%. 자, 임야가 21%. 좋다 나쁘다? 일단 괜찮죠. 임야가 21%입니다. 자, 20에 7이고 자, 임야가 뭐 유치권역에 나오고 하여튼 21%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갖고 지금 멈칫하네요. 우리 수강생 옛날에 지리하고 경기한다 봅니다. 1456평의 임야인데 자, 요럴 때 금액이 오락가락하죠. 원래 여기서 하다가 또 10억 갔습니다. 그러면 요게 보면은 이게 보통 맞아요. 이 금액이. 그러면 12억 5,400이 요리 떨어졌다. 자, 요거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21% 떨어진 임야다. 그죠? 임야인데 8월 말에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변경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제일 마지막에 송달이 뭐가 된 겁니다. 여기 있네요. 채권자 새마을 금고가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아마 뭐 유치권 때문에 소송해서 유치권 부존재 성소 판결을 갖다 놨고 경매를 합시다. 아마 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그래야 낙찰이 잘 되죠. 여러분이 낙찰 받아갖고 소송하러 한 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새자는 뭡니까 이거? 딱 내가 보기에 새마을 과외가 이게. 새고성농업이네. 그죠? 여기다.
그죠? 새고성 농협의 요 세자다. 그죠? 새고성 농협 뭐 지상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건전한 일이 있고 지상권이 세트로 있고,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요거 있고 뒤에 건물을 요때 좀 건물을 지었다, 신축했다. 우리 법칙은 배웠어요. 무조건 철거. 배웠죠? 배웠죠. 자, 건전한 뒤에 가등기는 꼽혀. 소멸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소멸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이제 돈을 8억을 내놔라 하고 지금 새고성 농협에서 지금 죽을 맛입니다. 여기 죽을 맛이죠. 요 내용은 어디 물으면 되느냐? 요 물으면 잘 알아요. 그죠? 개미 넣고 8억 4,200 돈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 떨어진 거 지금? 이 뭐 12일자라고 8억을 돈 빌리고 2억 6천까지 떨어진 게 농협은 골치 아프죠? 농협에. 농협에서 골치 아프니까 이제 그거 다 물으면 되겠고. 자, 여기에 보니까, 유치권이 남 1섭 외 5명이 토지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 행사 2억 5천만 원 중인 것으로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했다. 골치 아프네. 유치권 신고서가 뭐 이렇게 해서 3,700, 6,200 웃자고 이랬고 뭐 1억 600에서 들어와 됐다. 얘들. 그죠? 자, 이럴 때는 유치권 이야기 나오면 뭐부터 분석했어요? 요거 3개 중에 뭐 본다고요? 이거는 요거 봅니다. 요거 딱 누려봅니다. 누려보니까, 자, 집행관이 몇 번 갔습니까? 한 번에 갔어. 한 번 가고 이렇게 내 필지가 움직이는데 한 번 갔어요. 자, 뭐 써놨는데 기타 점령이 무슨 말이야? 유치권자 누구가 공사비 2억 6천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 점유하는 현수막 및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해두고 줍니다. 자, 이럴 때는 낙찰을 저는 안 받습니다. 대출도 안 해줍니다. 알겠죠? 쉽잖아요. 일단은 특별한 사유 아니고는 일단 없다. 알겠죠? 막 채무자, 소유자 점유, 막 그렇게 높였는데 이렇게 막 써놓은 거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요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고, 요거는 이제 2억 6천 관련해서 이제 따져보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합의 쇼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받는 것이 아니다. 자, 봅니다. 자, 우리가 경매하다 보면은 너무 쉬운 게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꼭 소똥을 밟으면서 지나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고 소송을 해서 1년, 2년, 3년씩 꺼가면서 수익을 낼 필요는 없다. 단번에 낙찰 받고 주택도시부동공사처럼 한 방에 낙찰 받고 바로 중개업소 가서 좀 팔려서 비어지니까 대학교도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너무 쉬운데 이런 거는 또 그러면 이게 유치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딱 이래 있는 거는 돈도 내 돈 100% 넣어야 되고 또 합의도 봐야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 길을 가다가 소똥이 이만큼 있다. 확 밟았지 아까 싹 돌아갔다. 밟으면 안 되죠? 냄새 많이 납니다. 자, 가다가 오동 열매가 많이 떨어서 실에 지그지그 밟고 아까 옆을 싹 갑니다. 옆으로 가야 되겠죠? 냄새가 참 지독합니다. 자, 하여튼 23번은 조심. 자, 넘어갑니다. 24번. 논산의 다세대 빌라인데, 그죠? 막 써놨다죠. 2억 7천 어쩌고 있는데, 잘 읽어보면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소를 제기해서 성소 판결을 받아서 제렸다. 자, 이런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은, 자, 있죠? 논산 지원, 자, 요거를 1심, 그 다음에 대전고등법원에 나아가면, 자, 나아가 뭡니까? 몇 심입니까? 이게 나아가면? 2심. 다는? 3심. 가는? 1심. 알겠죠? 가단, 가끔, 가놓으면 1심, 나아가면 2심, 다아가면 3심.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1심, 2심, 이거 판결문 보려고 하면 어디 보면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쉽게 봅니다. L박스에 들어가서 그냥 치면은 이따 바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한 달에 29,000원 줘야 돼. 공짜예요. 그래 줘야 이제 혹시 저가 비치가 안 된 거는 며칠 있으면 또 덤어야 돼요. 근데 1심, 2심 차면 귀찮거든. 저도 귀찮거든요. 1,000원 주고 덤어가지고 이게 시간 걸리고 며칠 걸리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막 L박스에 경매권은 웬만하면 내 눈에 띄는 거 다 올려놨어요. 신청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면은 보통 판결문이 잘 튀어나옵니다. 변호사 사무실 연결돼 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L박스 가서 하기 때문에 경매권은 제가 하도 L박스에 민폐를 많이 끼쳐갖고 많이 신청해놨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많이 돼가 있어. 내 덕분에. 눈에 띄면 나는 안 오면 그냥 바로 신청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못 보더라도 며칠 뒤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성소 판결당, 이런 건 괜찮겠죠? 기각됐지만은. 자, 넘어갑니다. 요번 깨놨네요. 그죠? 유치권이 2억 7천 하고, 이게 4명이 막 이래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뭐 짜고, 대법원 판결이죠. 판례 이야기입니다. 전령 관계가 있어야 된다. 뭐 짜고 막 써놨습니다. 점유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쭉 읽어보면은, 뭐 경매 뒤에 압류된 뒤에 들어오면 안 된다. 공사한다 하면 안 된다. 이거 쭉 넘어갑니다. 결론은, 피고들이 위 각 유치권을 주장한 인상, 근저당권제 원고로서 이 사건 기밀조에서 피고들이 유치권 주장에 따른 저가 낙찰 배당이 줄어들어서 부업 분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서 아까 아마 없다 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없다 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이거는 주로 제공은 원고가 누구나 하면은 주로 은행 아니면 낙찰자입니다. 그죠? 은행이나 낙찰자 입장에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는 누가 합니까 또? 공사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잘 없고 거의 90%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성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는 것은 은행에서도 귀찮죠. 골짝 유치권 들어오면 그래서 소송합니다. 또 낙찰도 마찬가지. 또 소송하죠. 해가지고 이겼다. 합니다. 그럼 이런 게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다. 그동안에.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번. 고양시 농지인데, 여기에도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어요. 신고 들어왔는데, 농지에도, 자, 뒷페이지 보니까요. 유치권이 부존재한다 하는 이 법원 2020 가합의 확정 판결이 제출됐다 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 자, 농지, 토지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파기를 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뭐 돈이 1억이 들어갔다 하면 그거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깨진 이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공사하고, 자, 트랙터 가지고 막 굴삭기 공사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안 줘. 그러면 거다가 다 상주하듯이 직원을 상주해가지고 봉급 한 달에 200만 원 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사람을 거다가 상주시킨 거 아니십니까? 안 시키죠. 그런 와중에 경매가 들어가 삐고 또 뭐 집행관이 왔다 가셔가지고 사진도 다 찍어 삐고 하면 깨지는 겁니다. 아시죠? 그럴 때는 세콤은 얼마 안 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2, 30만 주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막 그 정도 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간접 증명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유치권과 싸움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뒤에 우리 사례가 몇 개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자, 26번. 아파트의 유치권 신고는 인테리어 비용은 어렵다. 그죠? 자, 밑에 본 게 있죠. 주의사항에 공사대금 뭐 짜고 해놨는데 아파트 유치권은 아까 시공사 있었죠. 대구 수성구 아까 8세대하고 27억 가압류하고 짜고 그런 사람이 유치권이 가능한 이야기고 지었으니까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은 왜 깨졌습니까? 점유로부터 깨졌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우리 아파트 리모델한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작게도 뭐 500이고 좀 햇빛 뭐 5천만이고 뭐 이런 거죠. 뭐 500에서 한 5천만 원이 막 이태리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경매등록해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은 웃긴 사람이고 또 봐주는 경우도 없었고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수십만 채가 경매가 들어가도 유치권 가지고 겁낼 사람도 없고 아시겠어요? 아까 이제 사망기업이나 큰 시공사는 겁을 내죠. 현대건설사고 이런 데는 겁을 낼 수가 있는데 일반 임차인들이 뭐 유치권 안에 내 리모델링 했는데 짜고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